사이다 무비튼. 그때 나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고 엄마 아빠 5살이던 동생 은우와 넷이서 살고 있었다. 내가 철이 나기 시작했을 때부터 아빠는 엄마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엄마는 항상 울고 있었다. 나에겐 그게 일상이었다.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지만 아빠는 나와 동생에게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다. 그 대신 아무 관심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폭력을 견디다 못해 엄마가 집을 나가버렸다. 저녁이 되어도 집에 오지 않는 엄마를 찾자 아빠는 몰라라고만 대답했다. 그날 이후 아빠는 매일 술만 마셨다. 우리 둘은 그런 아빠가 무서워서 옆에 가지 않고 피해 다녔다. 만약 잡히면 엄마처럼 맞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초등학생이었지만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살림을 해야 했다. 어린 나에게는 고된 일이었다. 엄마가 집을 나간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무렵 동생이 어딘가 이상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벽에 부딪히거나 음식을 흘리는 행동을 보였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눈이 잘 안 보인다고 했다. 아빠한테 그 얘기를 했지만 네 눈엔 지금 우리 집에 병원 갈 돈이 있을 것 같냐? 죽든 살든 알아서 하라고 해. 동생이 걱정됐지만 결국 은우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못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는 아빠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식탁 위에 얼마간의 돈이 놓여 있었기 때문에 며칠 동안은 그 돈으로 먹을 것을 해결했지만 그 돈이 다 떨어져 갈 때까지 아빠도 오지 않고 먹을 것도 없었다. 낮에는 은우도 나도 학교에서 급식을 먹었지만 밤에는 허기진 탓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며칠 후 아빠가 집에 왔다. 하지만 우리는 쳐다도 보지 않고 자기 집만 챙겨서 다시 나갔다. 내가 어디에 가냐고 아빠를 붙잡자 내 손을 거칠게 뿌리치면서 아빠는 여친한테 갈 거고 우리는 자기한테 짐이니까 우리더러 알아서 살라고 했다. 그때 느낀 절망감이란. 아빠가 준 돈도 다 썼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고 울면서 매달리자 거칠게 그건 집 나간 네 엄마한테 말해. 아니면 나가서 훔쳐서 먹든가. 알아서 해. 라며 야멸차게 나와 동생을 뿌리치고 집에서 나갔다. 아빠마저 나가버리자 눈앞이 캄캄해졌지만 동생이 무서워할까봐 내색하지 않으려고 꾹 참았다. 어떻게든 생활을 꾸려나가려고 했지만 하루에 한 끼만 먹다 보니 은우는 눈에 띄게 야위어갔다.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된 것도 그렇고 툭하면 여기저기 다치고 유치원도 가기 싫다고 했다. 집에 있는 은우를 돌보기 위해 나도 학교를 자주 빠지게 됐다. 그러다 보니 급식을 못 먹게 됐고 결과적으로 하루 한 끼마저도 챙기지 못하게 됐다. 그렇게 며칠은 참았지만 배가 고프다고 우는 동생을 달래다가 나 역시 배고픔을 참기 힘들었고 돌아버릴 것 같았을 때 머릿속에 아빠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때까지 단 한 번도 물건을 훔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은우를 데리고 슈퍼로 향했다. 슈퍼에는 우리 둘이 다 먹어치울 수 있을 것만큼의 먹을 것들이 있었고 은우는 배가 고프다며 울었다. 나는 슬며시 빵 한 개를 집었다. 내가 들고 간 가방은 아주 작았고 은우가 먹을 빵밖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게 있으면 은우가 배를 채울 수 있을 거란 생각으로 조심스럽게 가방 안에 넣으려고 했다. 그런데 그 순간 등 뒤에서 어떤 여자가 말을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멈출 것 같이 겁에 질린 나는 천천히 뒤를 돌아다봤다. 들켰구나 생각하면서 그때 같은 목소리의 여자가 부드럽게 내 이름을 불렀다. 너희들 은수하고 은우 맞지? 들켰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여자분은 누군데 우리 이름을 아는 거지? 그리고 내가 가방에 넣으려던 빵을 다시 등 뒤로 숨기는 걸 본 게 분명했고 무언가 감이 왔는지 우리 너무 오랜만이지? 그거 내가 사줄게. 걱정 마. 나는 너희 엄마 언니야. 이모. 그렇게 듣고 보니 우리 엄마랑 많이 닮아 보였다. 이모라는 말에 안심한 나는 시키는 대로 빵을 이모에게 줬다. 이모는 우리에게 샌드위치, 도시락, 과자, 주스 등등 먹을 것을 잔뜩 사주고 배부르게 먹게 해줬다. 또 이모가 우리 집에 같이 가고 싶다고 해서 집으로 안내했다. 우리 집은 도저히 손님이 올 상태는 아니었다. 온 집안이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다.
이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청소를 시작했고 집안을 깨끗하게 치워줬대. 그 다음엔 우리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물었고 아빠도 집을 나갔다고 하자 그럼 이제부터 이모랑 같이 살자 라고 해서 깜짝 놀랐대. 너희는 아직 어리고 어른의 도움이 필요해. 이모가 돌봐줄게. 이모는 아이가 없다면서 우리가 같이 살면 이모도 너무 행복할 것 같다고 했대. 이모가 우리 집에 온 것도 사실은 엄마가 아빠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갔다는 말을 들었고 우리가 걱정돼서 와본 건데 아빠마저 집을 나갔다는 말을 듣고 우리를 돌볼 결심을 한 거였대. 이모는 우리 둘을 포근히 안아주면서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배고픈 거 참을 일도 없고 무서워서 떨지 않아도 돼. 그 말을 듣자 내 눈에서는 나도 모를 눈물이 한없이 솟구쳐 올랐다. 배고픔을 참으며 억지로 잠을 자지 않아도 되고 이제 은우도 아프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자 마음이 정말 편해졌다. 그날 밤은 아주 오래간만에 깊은 잠에 들 수 있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 이모가 아침을 만들고 있었다. 청소도 빨래도 모두 이모가 해줬다. 나와 은우는 예전처럼 학교, 유치원에 갈 수 있었다. 이모는 독신이었고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월급도 받고 저축도 있었을 거다. 이모는 우리에게 새 옷도 사주고 새 학용품도 사주었다. 또 병원에 데리고 가서 은우의 눈을 검사했는데 다행히 병에 걸린 게 아니라 안경을 쓰자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어졌다. 눈이 잘 보이자 은우의 얼굴에도 웃음이 돌아왔다. 이모와 함께 살게 된 후로는 매일매일이 행복했다. 처음에는 불안감도 있었지만 우리 셋이 함께하면서 진짜 가족이 되어갔다. 어느덧 나는 고등학교 3학년, 은우는 중학교 1학년이 되었다. 이모는 진짜 엄마 같았고 평범한 일상 속에 행복감을 느꼈다. 이모는 나한테 대학에 가라고 했지만 나는 졸업 후 취직해서 지금까지 이모가 우리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조금이라도 빨리 갖고 싶었다. 하지만 우리들의 평온한 일상에 갑자기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그날 이모는 은우를 데리고 근처 백화점에 쇼핑을 갔고 나는 혼자서 집을 보고 있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고 택배가 온 걸로 생각했던 나는 별 생각 없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그때 문을 밀치고 누가 들어왔고 다시 보니 아빠였다. 너무 놀라서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굳어버린 나를 아빠는 희죽희죽 웃으면서 쳐다봤다. 집이 꽤 괜찮네. 니네 이모 돈 많냐? 능글거리면서 소파를 차지한 아빠에게 여긴 왜 왔냐고 따졌다. 아빠는 여기는 자기 집인데 못 올 게 뭐냐면서 뻔뻔하게 대답했다. 그동안 자식을 버려두고 뭐하다가 이제야 나타났냐고. 여긴 이모랑 우리 셋집이라고 소리치자 격분한 아빠가 이게 어디서 지 아비도 몰라보고 악을 써? 내가 오늘 네 버르장머리 고쳐놓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 라고 하더니 내 얼굴, 머리, 배에 주먹을 휘둘렀고 극심한 통증을 느낀 나는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테이블 모서리에 머리를 찧었다. 정신이 흐려지기 시작했는데 어디선가 이모와 은우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잠시 후 완전히 정신을 잃었고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다.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지만 눈은 움직일 수 있었고 주변을 둘러보자 이모가 울면서 내 이름을 계속 부르고 있었다. 은우가 울고 있는 모습도 보였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나는 의식불명의 중태였고 며칠째 잠만 자고 있었다고 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병원 신세를 졌지만 천만다행으로 후유증은 남지 않았고 무사히 퇴원했다. 퇴원 후 이모와 은우가 나를 데리고 간 곳은 처음 보는 아파트였다. 여기가 어디야? 우리 새 집으로 이사 왔어. 은우가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다. 어? 이모를 봤더니 이모도 웃고 있었다. 두 사람에게 왜 갑자기 이사를 했냐고 묻자 내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걸 보고 아빠는 겁을 먹고 도망쳤는데 이모는 우선 구급차를 불러서 나를 병원으로 옮겼고 아빠가 도망치는 걸 목격한 사람들 덕분에 경찰에서 바로 체포했다고 한다. 이모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경찰에 진술했고 폭행의 육아방치가 가중되면서 아빠는 감옥에 들어갔다고 했다. 그 후 우리는 정식으로 이모의 양자가 되어서 법적으로도 가족이 되었고 안전을 위해 집도 이사하고 더 넓고 예쁜 집으로 옮긴 사실을 나한테 비밀로 해놓고 퇴원 이벤트로
깜짝 놀라게 해준 거였다. 이모는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다 라며 울먹였다. 이모를 엄마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자 너무 좋아서 나도 목이 메어왔다. 그 후 이모, 아니 엄마는 강력하게 대학 진학을 추천했다. 대학생이 된 지금도 언젠가 반드시 엄마에게 효도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